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TK 법안은 법사위에 묶인 건데요.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회기 마지막 날까지 재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통합특별법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대구 경북은 오는 12일로 종료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된다 안 된다 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그리고 지역의 모아진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 정리가 충분치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7월 1일자로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과 조직 개편 작업까지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 3월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가 장기 의제로 밀려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시 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헌법 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통합은 차순위를 다시 불꽃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예산 규모의 지원도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지역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국면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특별법이 극적으로 통과되든 최종적으로 불발되든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점차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키우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자치권과 재정권의 양이 빠진 졸속통합이라는 비판 속에 시민사회와 경북 8개 시군의회 반대가 잇따랐고 대구시의회까지 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내며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숫자만 요란한 속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 통합법이 통과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행정체계 개편과 권한 재조정, 재정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야가 선거 유불리를 갖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시도 통합이 본질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도 통합을 해도 문제다. 반대로 통합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도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대구 경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결정권은 국회에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개편과 행정체계 변화 준비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도 지금은 뭔가 어수선해질 거고 통합이 안 되면 후폭풍이나 책임론이나 이런 것들이 돼도 되겠죠. 특히 행정통합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불발돼 지방선거까지 여야 책임 공방이 계속되면 지역사회 전반에 피로감도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대구시는 눈치를 보며 기다리고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나뉘거나 무관심한 상황. 대구 경북의 미래를 내세운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셈법과 지역 갈등을 동시에 넘지 못한다면 혼란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중앙당 대변인과 오중기 포항북지역위원장이 당내 특별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로 등록하며 후보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두 인사의 등록으로 경북에서는 당내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전 총리의 불출마 입장이 이어지면서 시장 후보를 둘러싼 구심점 부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정통합을 줄곧 비판해온 김재원, 이강덕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경북 북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재원 후보는 지난 주말 예천과 의성의 전통시장을 잇따라 찾으며 매출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지역 상인들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경북 북부를 겨냥한 5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안동 생명산업과 상주 2차 전지, 의성 물류 인프라를 중심으로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문경에 경북 테크노파크 분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동북아 해상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인들이 포항을 찾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북방 항로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 포항은 물론 러시아 측도 큰 관심을 갖고 방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러시아 국제산업기업가 연맹 ICIE 회원들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영일만항과 러시아 간 해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포항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일만항과 러시아 극동항만 간 항로를 개발하고 북극 항로 개척과 영일만항의 물동량 창출 등에 노력하고 이 업무를 수행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협약했습니다. 러시아 ICIE 및 러스트란스 그룹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포항 영일만항이 동북아 북방 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영일만항 전체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던 반제품 형태의 자동차 녹다운 수출이 러우 전쟁의 여파로 지난 2022년부터 중단됐는데 러시아 측도 교역 재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일만항 인입철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И сейчас мы настроены возобновить его. И вот из презентации я, наоборот, только новое узнал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ветки, что порт имеет железнодорожную ветку. 여기에다 정부가 오는 9월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을 계획하면서 영일만항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유럽 물류는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10일에서 15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계속 강하게 배출을 늘려갈 경우에는 빠르면 2030년대에도 해빙이 다 소멸할 수 있고 지금 줄이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2050년대에 다 소멸할 수 있다. 다만 동해안 항만들이 무분별한 경쟁보다 특성화를 통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제 좋은 기회인데 우리 지금 현재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이리 자기 걸 욕심 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포항은 포항 나름대로의 이점. 포항시는 그동안 북극서클 총회 등에 참석해 북극권 국가들과 항만 협력을 추진해온 만큼 영일만항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후포항 일원에서 개최된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전국에서 약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대게 낚시 체험과 대게 즉석 경매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후포 마리나항에서 축제장까지 운항된 셔틀 보트와 무료 요트 승선 체험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보인 축제 캐릭터 대빵이는 귀여운 모습으로 축제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기존 버스 한 대당 30명 이상이던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낮췄으며 단체당 최대 3대까지 버스 한 대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시장을 방문해야 하고 체류 시간 1시간 이상과 30만 원 이상 구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 리그가 영덕군 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4학년부와 6학년부 우승팀이 오늘 가려졌습니다. 영덕 국민운동장에서 열린 6학년부 결승에서는 2골을 몰아친 백강의 활약 속에 해오름 FC가 대구 KSC를 3대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고 4학년부 결승에서는 대구가 전반 13분에 터진 김보민의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켜 세천 FC킹을 1대0으로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베스트 11이 주최하고 영덕군이 후원하는 2026 영덕 풋볼 페스타 스프링 리그에는 유치부, 아마추어, 초등부, 중등부 등 10개 부문에서 10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장 내 수족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암컷 대게 공급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압수한 암컷 대게를 모두 바다에 방류 조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지난해보다 80명 늘어난 201명의 지방 공무원을 새로 선발합니다. 일반 교육 행정, 상업계고, 교육행정 등을 구분해 공무원을 선발하고 오는 4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채용에서도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인 3.8%의 2배에 해당하는 16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에 선정돼 2030년까지 88억여 원을 들여 제조 혁신을 위한 AI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등 선도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강의에 직접 참여하고 인턴십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도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지역 주력 산업을 스마트 제조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기후위기와 산불 피해 지역의 지반 약화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여름 장마 전까지 622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100곳과 계류 보전 60km 등 안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